마법의 정원 이야기, 허브 마녀의 신기한 레시피, 글 그림, 안비르 야스코. 1. 신기한 편지. 자동차가 목장 언덕을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어요. 차에 타고 있는 자렛의 마음이 콩콩 뛰었어요. 창밖으로 그다지 비탈지지 않은 야트막한 언덕이 초록빛 물결처럼 이어졌어요. 그 물결 사이사이로 장난감 같은 예쁜 집들이 보였고요. 차창으로 들어온 부드러운 바람이 자렛의 앞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동그란 이마를 간지리고 지나갔어요. 자렛은 밤새 긴 생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예요. 지금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아빠이고 엄마는 옆에 앉아 아빠의 운전이 서툴다면서 아까부터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데 자렛 가족은 무슨 일로 이렇게 시골길을 달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자렛 가족에게 배달된 이상한 편지 때문이랍니다. 편지는 은쟁반 위에 놓여 배달되었어요. 편지를 은쟁반에 올려놓고 배달하다니 어쩐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자렛의 가족은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쟁반에 놓인 편지를 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렛의 부모님은 유명한 연주가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의 호텔에 머물다가 연주회가 끝나면 다른 도시의 호텔로 옮기곤 한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자렛 가족에게는 집이 없어요. 지금처럼 계속 호텔에서 살아왔어요. 편지가 배달되었을 때 아빠는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는 옷장 앞에서 다음 연주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던 참이었고요. 자렛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냐고요? 그저 따분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가지고 온 편지를 보자마자 아주 들떴어요. 아가씨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자렛은 소파에서 펄쩍 뛰어내렸어요. 저한테요? 누가 보냈을까?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하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편지였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마녀의 집이래요. 자렛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 친척 중에 마녀가 있었나? 토파즈라니 누구지? 아빠와 엄마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분명히 친척 중에 마녀가 한 사람 있었어요. 아빠의 먼 친척으로 이름은 토파즈였어요. 토파즈는 젊었을 때 마녀가 되려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노력한 끝에 꿈꾸던 대로 훌륭한 마녀가 되었다고 해요. 자렛 양과 부모님께. 자렛 양은 2년 전 돌아가신 위대한 허브 마녀 토파즈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아가씨들 중 자렛 양은 101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번째 아가씨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된 관계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산은 허브 마녀 토파즈가 살던 집 토파즈 별장입니다. 토파즈 별장을 물려받는 조건은 1. 그 집에서 살 것. 2. 집이 물려받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물려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토파즈 별장으로 와 주십시오. 유산 관리인 가디 메이플. 아빠와 엄마가 토파즈를 떠올리고 있는 동안 자렛은 토파즈 별장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호텔에서는 매일 청소와 빨래, 다림질의 요리까지 모든 것을 다 직원들이 해줘요. 또 자렛에게는 기저귀를 갈아줄 동생이나 매일 산책을 시켜야 하는 강아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사는 자렛을 보고 사람들은 행복한 아이라고 했어요. 정작 자렛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스스로 청소해야 할 자기만의 집을 꿈꾸었어요. 또 누군가를 돌봐주고 시종 들어주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자렛은 토파즈 별장이 자신이 꿈꿔왔던 소원을 들어줄 집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저는 마녀의 집을 물려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토파즈 별장으로 가요. 그러고는 서둘러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가겠다는 거니? 마녀의 유산을 평범한 인간 여자아이가 물려받는다니 뭔가 이상하잖아.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렛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2. 토파즈 별장으로. 토파즈 별장으로 가는 길에도 아빠와 엄마는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가자고 했어요. 부모님은 자렛이 마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조금 찜찜했어요.
또 다음 연주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뉴욕으로 출발해야 해요. 잘해. 집을 물려받아도 거기에서 살 수는 없단다. 내일 우린 뉴욕으로 갈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 게다가 넌 공부도 해야 잖니. 아빠의 설득에도 자렛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공부는 지금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렛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세계 곳곳을 다녀야 하는 부모님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 수준과 학년은 훨씬 위였어요. 혼자서 교과서를 읽고 숙제를 했으며 우편으로 시험을 봐서 학년이 올라갔어요. 더구나 잘해. 이곳은 지금껏 다녀본 도시와는 많이 달라. 굉장히 불편할 거야.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돼. 엄마가 다시 한마디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잘해에게는 부모님의 우려 섞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토파즈 별장을 물려받을 또 하나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집이 물려받을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집이 마음에 들어해야 한다니 어떤 뜻일까?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을 지나 마침내 토파즈 별장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녀가 사는 마을 지구는 평범해 보였어요. 그저 푸른 언덕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풀밭에는 사람 대신 검은 얼굴의 양들이 보였어요. 자동차는 목장을 지나쳐 계속 달렸어요. 마을의 변두리쯤 다다르자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토파즈 별장이에요. 다 왔어요. 자동차가 멈추자마자 자렛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아빠 엄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차에서 내리는 것도 잊었어요. 설마 여기가 별장은 아니겠죠? 그곳은 아주 낡고 더러운 데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위태했어요. 집 앞에 낡은 벽돌담에 붙은 작은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문에는 단풍잎 모양의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만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출입문 너머로 넓게 펼쳐진 숲풀은 어쩌면 예전에는 잘 꾸며진 정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들쭉날쭉한 숲풀 한가운데 커다란 단풍나무 한 그루만이 우뚝 서 있었어요. 자렛을 환영하듯 단풍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무성한 풀숲 뒤로 마침내 집이 보였어요. 자렛은 숲으로 뛰어들어 집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렛, 기다려라, 자렛! 아빠가 급히 뒤를 쫓아갔어요. 엄마는 옷과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조심 뒤따랐어요. 3. 마녀의 유산. 자렛은 풀숲을 헤치고 한참 가서야 집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집은 온통 담쟁이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원래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군데군데 보이는 갈색 들보,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는 낡은 집들이 다 그렇듯 조금 기울었어요. 담쟁이 덩굴 사이로 힐끗 보이는 창문들도 하나같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어쩌면 이렇게 더러울 수가? 뒤따라온 아빠가 탄식했지만 자렛은 넋을 잃고 집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멋져요. 마녀에게 딱 어울리는 집이에요. 그렇죠,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마녀의 집같이 보인다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 역시 뭔가 잘못된 거야.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끼익 소리를 내며 집 문이 열렸어요. 귀신이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아빠 뒤로 숨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건 귀신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푸른색 정장 차림에 키가 크고 마른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린 여자는 빈말이라도 미인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여자는 무뚝뚝한 얼굴로 3명의 손님을 둘러보았어요. 가느다란 안경테를 축혀 올리며 물었어요. 자렛 양과 부모님이시죠? 네, 제가 자렛이에요. 아줌마가 가디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자렛이 손을 내밀었지만 가디는 악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주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더니 한숨을 내쉬지 않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어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어린 여자일 줄이야. 혼잣말을 하던 가디가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유산관리인 가디 메이플입니다. 미스 메이플이라고 불러주세요. 가디는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곳은 2년 전까지 위대한 허브 마녀인 토파즈가 살던 별장입니다. 지금은 자렛 양에게 물려받을 권리가 있지요.
집안의 모습은 바깥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곳이나 온통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먼지투성이었어요. 낭만적인 통나무 지붕의 굵은 들보도 지금은 그저 거미줄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뽀얀 먼지 위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다행히 소파나 탁자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엄마가 탁자 위에 덮인 하얀 천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나 멋져라. 가구들을 보니 마치 골동품 가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디는 엄마가 들어 올린 천을 원래대로 덮어놓으면서 말했어요. 토파즈는 마법사 세계의 어떤 분과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비롯해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친척들은 왜 이곳을 물려받지 않는 걸까요? 엄마는 되도록 부드러운 말씨로 물었어요. 물론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녀는 여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남길 수 없었어요. 그래도 토파즈에게는 100명이나 되는 가족과 친척 마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중 한 명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물려받지 못해서 댁의 따님이신 자렛양 차례까지 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낡은 집이니까 당연히 모두 거절했겠죠. 그러자 가디가 매서운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절한 건 100명의 마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이라고요. 집이요? 아빠와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렛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이 집을 물려받을 2번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편지의 2번째 항목에 집이 물려받을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렛의 말에 가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토파즈 별장에 얽힌 신기한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4. 허브 마녀 토파즈. 이야기는 토파즈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돼요. 토파즈는 마법사 세계에서 결혼한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인간 세계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마법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파즈 별장에서 마법의 허브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허브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아빠가 조금 심술궂게 말하자 가디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토파즈는 약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이 약을 구하러 올 때마다 그 사람의 병이나 고민에 맞춰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약을 만들어 주었어요. 마을에 감기가 유행했을 때에도 토파즈는 한 사람 한 사람 체질에 맞게 각기 다른 약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토파즈를 믿었고 토파즈도 행복했답니다. 약을 만드는 재료인 허브도 거의 정원에서 토파즈가 직접 키웠어요. 세상 모든 허브가 있는 이 정원을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정원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말하며 가디는 창문을 열어 정원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 지나온 잡초가 무성한 숲을 뿐이었어요. 당황한 가디가 얼른 창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튼 토파즈는 정원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별장에서의 삶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과 정원이 변함없이 잘 있기를 바랐지요. 가디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 세상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토파즈는 집과 정원에 상속 마법을 걸어 놓았답니다. 상속 마법이라고요? 자렛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인간들은 당연히 잘 모를 거예요. 이 마법은 유산 스스로가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고르는 마법이랍니다. 유산인 집이 상속자를 싫어한다면 이곳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아빠와 엄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렛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어요. 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어요. 가디 아줌마, 토파즈 별장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닌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그럴 리가요. 잠깐 봤을 뿐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가디는 집을 물려받으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물려받을 사람은 우선 일주일 동안 이곳에 살 수 있어요. 여기 살면서 토파즈 별장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면 합격이에요. 지금까지 100명의 마녀들도 그렇게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가디의 말에 자렛은 기뻐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이곳에 살아도 되는 거네요. 만약 집이 저를 좋아해주면 토파즈 별장은 제 집이 되는 거고요. 가디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렛양, 시험을 치르기에 자렛양은 너무 어리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요. 아빠도 엄마도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가디씨 말이 맞아, 자렛. 우린 내일 뉴욕으로 가야 해. 일주일 동안이나 여기 있을 수는 없단다. 자렛은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 저는 뉴욕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제게는 이렇게 멋진 집이 있는걸요. 게다가 전 시험을 치를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가디 아줌마? 그 말에 가디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스 메이플이라고 불러주세요. 솔직히 인간이 마녀의 유산을 물려받다니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자렌양처럼 어린 소녀라니요. 하지만 자렌양이 원한다면 시험을 봐야겠죠. 어쨌거나 토파즈의 친척 중에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자렌양 뿐이니까요. 하지만 미스 메이플, 우리는 내일부터 뉴욕에. 아빠가 당한 목소리로 항의하려고 했어요. 가디는 딱 잘라 말했어요. 이 집한테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자렌양 뿐이에요. 부모님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자렌양 혼자서 일주일 동안 토파즈 별장에 살 겁니다. 자렛이 놀란 눈으로 가디를 쳐다보았어요. 가디가 다른 어른들처럼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아빠와 엄마가 반대하면 주변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렛을 실망시켰어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이빙을 하고 싶을 때도 쿵우를 배우고 싶었을 때도 다들 그랬어요. 이번엔 엄마가 나섰어요. 아니요, 저흰 자렛을 데리고 가겠어요. 어린아이를 빈집에 혼자 두고 가다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가디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늘 토파즈 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자렛 양을 여름 캠프에라도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렛이 가디의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가디 아줌마. 제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가디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빼빼 마른 몸이 나무뚜막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헛기침을 하면서 다시 말했어요. 인사는 필요 없어요. 집이 자렛 양을 마음에 들어 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자렛 양은 기대와 흥분으로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윽고 모두를 보며 말했어요. 100명의 마녀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자렛이 원하는 대로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가 떠날 시간이에요.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뉴욕에서 연주회 잘 하시고 잘 지내세요. 자렛은 부모님이 탄 자동차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5. 6마리의 고양이. 부모님이 떠난 뒤 자렛은 부엌으로 가보았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긴 했지만 의외로 재미있는 방이었어요. 여러 개의 선반 위로 허브가 들어있는 병들이 빽빽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천장의 들보에도 허브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요. 또 요리를 할 때 쓰는 난로도 있었어요. 마녀 토파즈는 분명 이곳에서 허브약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렛은 난로 옆에서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빵과 치즈, 달걀, 버터, 맛있어 보이는 베이컨, 그리고 우유가 담긴 커다란 병이 들어있었어요. 가디 아줌마가 준비해 두셨나 보다. 자렛은 부엌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도 찾아냈어요. 정원이라 해도 조금 전 집에 들어올 때 지나온 숲풀이었지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가디의 말처럼 여러 가지 허브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옹 야옹. 소리는 단풍나무 쪽에서 들렸어요. 무슨 소리일까? 자렛은 작은 문을 통해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로 가보았어요. 나무 아래에 천으로 덮인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바구니가 달싹달싹 움직였어요. 야옹야옹.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천 밑으로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 작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나, 새끼 고양이잖아. 6마리나 돼. 새끼 고양이들은 태어난 지 열흘도 채 안 돼 보였어요. 너무 어려서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고양이들이 자렛의 목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바구니에는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누가 또? 웬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가디가 서 있었어요. 가디는 자렛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토파즈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버려진 고양이들을 데려다 별장에서 키웠어요. 가디가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살짝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엄격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토파즈가 없는데도 눈도 안 뜬 새끼 고양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 휴, 얼른 잘 키워줄 사람을 알아봐야겠군.
잠깐만요, 가디 아줌마. 제가 이 고양이들을 돌봐주고 싶은데요. 가디가 팔짱을 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렛 양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기 일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하고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자렛은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지만 일단 해볼래요. 이렇게 멋진 집과 귀여운 고양이들을 갖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날이 저물자 가디는 2층 방으로 자렛을 안내해 주었어요. 아기자기한 다락방이었지만 역시나 먼지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내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옛날풍의 침대였어요. 깨끗한 시트에다 이불이랑 베개도 폭신폭신했어요. 침대 옆으로 작은 바구니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바구니에는 포근해 보이는 담요가 깔려 있었고요. 고양이들 침대도 있네. 자렛은 새끼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바구니에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빙그르 둘러보았어요. 방에는 침대 위에 서랍이 달린 화장대 하나와 난로, 작은 탁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전부였지만 자렛은 이 방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뒤돌아보니 가디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내일부터 식사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해요. 오늘은 특별히 챙겨주는 거예요. 특별하다 해도 쟁반 위에 담긴 음식은 아까 부엌에서 온 빵과 치즈뿐이었어요.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와 우유가 곁들여져 있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가디 아줌마. 자렛은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가디 아줌마가 아니라 미스 메이플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텐데요. 그럼 잘 자요, 자렛 양.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가디 아줌마. 가디는 다시 한번 미스 메이플이라고 고쳐 말하려다가 한숨을 쉬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방을 막 나가려는데 가디에게 자렛이 물었어요. 그런데요, 토파지 별장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디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건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6. 3가지 실패. 다음날 아침 자렛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의 난로 앞에 가섰어요. 불 피우는 법이라면 알고 있어. 더구나 난 고기구이도 할 줄 아는걸. 자렛은 집안일에 관해서라면 상식이 풍부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호텔에서 살 때 방을 정리해주는 직원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호텔 친구들은 자렛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다들 즐거워하며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렛은 우선 벽난로에 장작을 몇 개 넣었어요.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켜 신문지를 붙인 다음 장작 속에 넣었어요. 호텔 친구가 가르쳐준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렛은 자신만만했어요. 불 붙이는 방법이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아궁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부엌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어요. 콜록콜록. 우와, 연기 좀 봐. 이 고약한 냄새는 또 뭐지? 그것은 난로 안에 쌓여있던 먼지가 타는 냄새였어요. 자렛은 당황했지만 얼른 부직갱이를 찾아서 불이 붙은 신문지를 꺼낸 다음 두드려서 불을 껐어요. 부엌에는 아직 연기가 자욱했지만 다행히 불이 꺼진 것 같았어요. 휴, 왜 실패했지? 이마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는 난로에 불을 피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은 그냥 찬 것을 먹기로 하자. 자렛은 씩씩하게 말했어요. 비록 불을 피우는데 실패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하루에 3번까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실망하거나 속상해하는 건 4번째 실패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이야. 부모님이 얘기한 실패란 연주회에서 일이었지만 자렛은 지금 상황에 맞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2번 더 실패할 때까지 끙끙거리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들에게도 아침밥을 줘야겠다. 우유를 주면 되겠지? 자렛은 부엌 찬장에서 새끼 고양이들의 밥그릇으로 쓸만한 작은 접시 6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접시에 우유를 담아 먼지를 쓸어낸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얘들아, 이리 오렴. 아침 먹자. 새끼 고양이들은 킁킁 우유 냄새를 맡고 오더니 금방 할짝할짝 우유를 핥았어요. 그런데 먹는 예절이 엉망이에요. 6개나 되는 접시를 두고 한 접시에 모여들어 먹질 않나. 여기저기 우유를 튀기지 않나. 게다가 한 마리는 아예 접시 안에 들어가 퐁당거리지 뭐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접시에 들어가면 안 돼.
자렛은 차가운 빵을 입안에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새끼 고양이들을 접시에서 꺼냈어요. 그러는 동안 이번에는 또 다른 새끼 고양이가 접시를 뒤엎고 말았어요. 부엌 바닥은 고양이들이 흘린 우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뒤에서 가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잘했냐? 새끼 고양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아닌 게 아니라 새끼 고양이들의 엄마 역할도 실패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실패. 하지만 이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자렛도 이유를 몰랐어요. 어째서 새끼 고양이들은 우유를 얌전하게 먹지 못할까요? 가디가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고양이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잖아요. 가디는 거즈에 우유를 적셔 새끼 고양이들의 입가로 가져갔어요. 그러자 새끼 고양이가 거즈를 입에 대고 우유를 쪽쪽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렛 양이 고양이를 돌본다고 했을 때 탐탁지 않아 한 거예요. 새끼 고양이의 눈은 엄마 고양이가 핥아서 뜨게 해주거든요. 인간 엄마는 할 수 없어요. 가디가 이번에는 손수건으로 새끼 고양이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지만 고양이가 싫다고 버둥대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엄마 고양이처럼 핥아주면 되잖아요. 자렛의 말에 가디는 기가 막힌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디 아줌마, 그래도 저는 이런 정도 실패에는 끄떡 없어요. 아직 한 번 더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씩씩하게 말하는 자렛을 향해 가디가 물었어요. 그나저나 오늘은 뭘 할 생각인가요? 자렛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토파즈 별장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